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디입니다. 요즘 디자인을 위한 포토샵 앤 일러스트레이터. 이번 시간부터는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랑 같이 활용해서 작업물을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레슨으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연동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인쇄형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인쇄를 한다 그러면 RGB가 아니고 CMYK 컬러 모드를 사용하죠. 왜냐하면 인쇄물, 그러니까 프린터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CMYK의 컬러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RGB 모드로 작업을 한다고 해서 출력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완성 결과물처럼 이 CMYK, 그러니까 인쇄에 적합한 판형으로 애시당초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론적으로 이 모니터의 색 재현율이라고 하는데 이 색 재현율이 100%고 프린터기의 이 컨디션도 1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니터에서 보는 이 색상이 인쇄했을 때도 똑같은 색깔로 나오기 때문에 이 컬러가 틀어지는 거 없이 그대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에 바로 CMYK 모드로 처음부터 작업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CMYK 판에 예를 들어서 제가 도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 자, 여기 있는 요거 눌러가지고 더블 클릭하면 컬러 피커 창이 뜨죠.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채도가 엄청 진한 파란색을 딱 선택하면, 자, 지금 벌써부터 티가 날 건데 여기는 엄청 진한 파랑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되게 탁하게 보이죠. 이게 바로 RGB 컬러고 요게 CMYK 컬러입니다. 그래서 CMYK 판형에서 이 RGB의 컬러를 쓰면 이런 식으로 색이 죽어서 인쇄가 돼요. 그래서 결론은 RGB 컬러 모드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인쇄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지만은, 만약에 그 작업물에 이렇게 진한 채도가 높은 파란색 계열이 사용됐다 그러면 나중에 모니터로 볼 때는 문제가 없이 RGB로 잘 보이는데 인쇄를 할 때는 이렇게 색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가 인쇄용이다, 그러니까 인쇄물이 목적지라면 처음부터 CMYK 판을 깔아두고 작업하면 됩니다. 자, 교재 459페이지고요. 일단은 자, 예제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이것저것 뭐 글자 같은 것들을 넣어놨거든요. 실제로 이제 인쇄물 작업할 때 사진이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여기서 사진이 들어간다 그러면 포토샵에서 작업한 결과물, 그러니까 뭐 JPG든 PNG든 일반적인 이미지 포맷으로 가지고 오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요. 그냥 가장 좋은 거는 포토샵의 원본 포맷인 PSD 파일 그대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포토샵이고요. 이거는 지금 어떠한 것도 수정을 거치지 않은 원본 파일이거든요. 얘를 곧바로 Ctrl Shift S를 눌러서 PSD 파일로 저장을 시키고, 그리고 해당 PSD 파일을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렇게 바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에 정렬을 맞춰 주시고요. Ctrl Shift 대괄호 키 여는 거 눌러서 최하단으로 내려주겠습니다. 참고로 예제 파일은 지금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어둔 이 A4 사이즈 비율이랑 포토샵에서 작업한 요 문서 비율을 똑같이 맞춰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왔을 때 크기 같은 거 바꾸는 것 없이 일단은 그대로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두 번째인데요. 일러스트레이터에 이렇게 PSD 파일을 포토샵에서부터 가지고 오면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임베드가 있고 에디트 인 포토샵 버튼이 활성화될 거예요. 여기서 임베드는 그냥 포함을 시켜버리는 개념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포토샵에서 가지고 온 PSD 파일을 계속해서 보정을 하고, 그러니까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포함을 시킬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대로 링크가 된 상태로 남겨두시고 여기 있는 이 에디트 인 포토샵 버튼을 누르면 바로 포토샵이 실행이 되고 이렇게 해당 PSD 파일이 포토샵에서 열리게 돼요. 요거 제가 창 끄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창 껐어요. 다시 여기 있는 에디트 인 포토샵 버튼을 누르면 포토샵이 실행되고 이렇게 바로 해당 문서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텝 세 번째, 간단하게 마술봉 이용해서 배경을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매직 완드 툴 이용해서 이 토러런스 수치는 엔터 치면 빠르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23 다시 엔터, 컨티규어스는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배경부를 한번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서 그냥 곧바로 이렇게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능력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능력 해제하고요. 참고로 이 마술봉과 관련된 옵션은 책 460페이지에 친절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배경을 제거했는데 여전히 흰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여기 레이어 밑에 백그라운드 흰색이 깔려있기 때문이거든요. 요거 눈 끄고, 자, 그럼 이렇게 투명한 격자문이 보인다, 그쵸? 그리고 나서 컨트롤 S를 눌러서 처음에 저장했던 이 PSD 파일에 덮어쓰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라이브 업데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의 PSD 파일을 가지고 오면 포토샵에서 이렇게 수정을 하면 실시간으로 이게 바뀌거든요. 제가 다시 일러스트레이터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뭔가 창이 하나 뜨죠. 이게 뜻이 가지고 온 파일, 그러니까 PSD 파일이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업데이트 해줄까 라는 뜻이에요. 그냥 yes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방금 우리
우리 포토샵에서 작업해서 이 배경을 제거했죠. 똑같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포토샵으로 와서 여기서 조금 더 이 패딩을 좀 보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알트 클릭해서 어느 정도 크기를 좀 이렇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요때도 별거 아닌데 그냥 그대로 컨트롤 T에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요.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여기 있는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로 변환을 시켜두면 크기를 이제 뭐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엄청 작게 했다가 다시 키울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도 해상도가 원본 크기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아무튼 거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을 좀 시켜줄게요. 자, 그리고 462페이지. 자, 이제 조정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이콘 눌러서 여기 있는 휴 앤 세츄에이션을 적용을 시켜줄게요. 자, 그리고 휴 값을 이렇게 움직여보면 패딩이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저는 대충 뭐 145에 세츄에이션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좀 뭔가 붉은색, 그러니까 원본이 이런 식으로 파란색 계열이었는데 이 간단하게 휴 앤 세츄레이션 기능으로 이렇게 빨갛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컨트롤 S 저장시키고 다시 일러스트레이터로 돌아와 볼게요. 자, 그럼 또 이렇게 경고창 뜨는데 Yes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크기를 너무 작게 한 것 같은데 다시 에디트 인 포토샵 눌러서 크기를 자, 컨트롤 T 패딩 레이어 선택하고 조금만 더 키워주고 다시 세이브 누르고 돌아와서 예스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조금 더 키워주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이 패딩 뒤쪽으로 그림자도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에디트인 포토샵으로 가서 자, 여기서 계속해서 작업을 할 거거든요. 교재 463페이지고요. 자, 스텝 네 번째, 자, 패딩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J를 눌러서 하나 더 복사를 시켜줄게요. 그리고 책에서는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화를 안 시켰는데 여기서는 스마트 오브젝트를 다시 변환하고 복사를 했으니까 여전히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다, 그쵸?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그냥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눌러서 일반 레이어 형태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썸네일 클릭해서 선택 영역 잡아 주시고요. 지금 배경색에 검은색이 들어갔으니까 곧바로 컨트롤 딜리트 눌러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채워줄게요. 자, 그리고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해 주시고요. 이제 그림자는 경계선이 이렇게 좀 뿌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 이용해서 자, 적당히 이렇게 수치 조절해서 경계선에다가 이렇게 배더 값을 좀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464페이지. 이제 그림자 레이어는 패딩보다 밑에 이렇게 위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시프트 방향키를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책에서 10번 했는데 뭐 원하는 만큼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수정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빠르게 뭐 숫자 3을 눌러서 30%, 오페서티 너무 진한 거는 좀 보기 싫을 수도 있으니까 조절을 해주시고 역시나 이제 작업이 다 끝났으면 곧바로 컨트롤 S 저장을 하고 다시 일러스트레이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Yes를 딱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림자까지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스텝 7번째, 자, 해당 이미지 제일 뒤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두 칸만 딱 올려가지고 여기 위쪽에 있는 타이틀보다는 사진이 위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밑에 있는 타이틀보다는 밑에 있는 것처럼 표현해서 별건 아니지만 이런 입체감도 이렇게 하나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디자인이 벌써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PSD 파일에서 작업할 때 여기 지금 요 만들어둔 요 문서의 비율이랑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의 이 비율이랑 똑같이 설정을 해놨죠. 이렇게 똑같은 걸 가지고 오면 장점이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간다고 해도 나중에 이걸 세이브하고 일러스트레이터에 돌아와도 지금 한번 이렇게 위치를 잡아둔 오브젝트가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트림을 시켜버리잖아요. 이 투명한 영역에 딱 맞춰서 트림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뭐 위치를 잡아놓고 포토샵에서 뭐 요소가 추가된다는 등 어찌됐건 간에 캔버스 크기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이후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 처음에 세팅해둔 위치 값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번 예제처럼 이 비율, 그러니까 이 크기를 맞춰서 작업하는 게 편할 때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이 격자 안 보이게 트림을 딱 시켜서 쓰는 게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상단에 이미지에 가서 트림 기능 이용해서 이렇게 트림을 시키면 이렇게 딱 잘라버릴 수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PSD 파일을 일로에 가지고 와서 작업하는 게 편한 경우가 있고요. 또는 지금처럼 이 대지의 비율 사이즈를 똑같이 맞춰놓고 작업하는 게 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재 465페이지고요. 이렇게 디자인이 다 끝났다면 인쇄용 파일
파일로도 만들어 봐야겠죠. 이게 만약에 그냥 가정용 프린터기로 바로 출력할 거면 바로 그냥 컨트롤 P 눌러서 여기서 프린터기 설정해서 인쇄하면 끝인데, 보통 이제 포스터 같은 거 작업을 하면 이제 인쇄소에 맡겨서 이제 출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인쇄용 파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인쇄용 파일은 쉽게 생각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작업한 요 일러스트레이터의 요 해당 AI 파일을 다른 PC에서 열었을 때 아무런 누락 경고창 없이 뜨게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문자가 들어가고 사진이 들어간 경우에는 문자를 깨트려서 주면 되고요, 사진은 임베드 포함시켜서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알트 숫자 2를 눌러서 혹시나 작업하다가 락이 걸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락을 모두 다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A 모든 오브젝트 다 선택하고 뭐 크레이트 알라인 눌러서 문자를 깨트려도 상관없고요, 또는 오브젝트 익스펜드 어피어런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한번 누르고, 그리고 다시 오브젝트 익스펜드를 통해서 확장을 시키세요. 그러면 스트로크 도형이건 문자건 모두 다 단일 면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미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첨부가 됐다면, 이게 계속해서 링크가 된 상태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 박스 위에 X자 표시가 활성화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사진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에 임베드 버튼 눌러서 이렇게 OK 눌러서 포함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X자 표시가 없죠. 여기는 X자 표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 이제 해당 파일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디트 포토샵 버튼도 안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문자도 깨트리고 스트로크 도형이 있다면 면으로 확장시키고 사진도 포함을 시켰으면, 자, 이제 컨트롤 시프트 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통해서 뭐 파일명 끝에 뭐 언더바를 하나 넣거나 깨트림을 넣거나 원본에 덮어 쓰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파일명을 조절하시고, 자, 저장을 누른 다음에 이 일러스트레이터 이 버전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관련 내용이 교재 466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이 일러스트레이터 특징 중에 하위 버전에서 상위 버전의 파일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가 CS4 버전인데 CC 버전을 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지금 요청할 인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에 맞춰가지고 저장을 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보통은 CS6 정도로 저장하면 어지간한 인쇄소가 다 열어볼 수 있거든요. 아무튼 요거는 버전을 모르겠다 싶으면 인쇄소에 이제 온라인 인쇄소면 찾아보면 이제 어떤 버전으로 저장해라 라는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 가이드를 참고하시거나 정말 모르겠으면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버전까지 맞춰서 저장을 하면, 자, 이렇게 최종 인쇄용 파일이 모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번 레슨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기본 판형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사진 같은 것들은 포토샵에서 가지고 와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대로 일러에서 작업한 걸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배워볼게요. 그럼 이번 레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